서울 얘기 좀 해볼게요. 서울의 판세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? 서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과 아마 부산이 그런 것 같은데요. 서울 대구도 좀 뭐 글쎄요. 대구도 좀 그런 모습이 있긴 있는데 서울하고 부산에서 전화면접 조사에서 이제 보수의 결집세가 40%를 이제 넘었다. 그게 전화면접에서는 잘 안 보였습니다. 깜깜이 전에. 네. 예,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지금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와 관련된 뭐 의혹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긴 있었습니다.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이게 뒤집어졌다거나 아니면은 보수의 결집세가 막 40, 50 막 이렇게 올라간다거나 네. 이런 것들은 아주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대부분의 전문가들 예측에서는 서울은 그래도 뭐 경합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네. 정원호 후보가 진다라고 하기는 어렵다. 이렇게들 말씀들 하시는 것 같아요. 네, 네. 과거 어떻게 보세요? 서울시장 선거도 해보고 네. 이제 서울시에서 근무해본 이력으로 보면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있어요. 그러니까 여당 대통령 시절에 여당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떻게 보면 네. 그 단체장이거든요. 그러니까 국무회의 뭐 이번에 오세훈 국무회의 발언했던데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시장이거든요. 네. 그런데 이제 그런 초기에 그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슈 때문에 그런 어떤 서울시장의 견제, 여당 대통령에 대한 견제가 좀 얘기가 돼서 네. 극박하게 붙긴 했는데 저는 지금 밖에 나간 프랭카드를 보면서 아 정원호 후보가 안정적으로 이기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네. 그 안전 프랭카드를 오세훈이 걸었어요. 최근에. 네. 그래서 무슨 바디캠 달고 네. 그리고 공사장에 뭐 100% 무슨 CCTV를 달고 더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다 이런 식의 이제 프랭카드를 걸었거든요. 네. 그랬을 때 아 이제 졌구나 오세훈이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프레임의 관점에서 보면 계속해서 정원호 후보가 얘기하고 싶었던 네. 이 더 안전한 서울, 서울이 안전해야 시민이 안심할 수 있다라는 이 안심 서울과 관련된 이 프레임을 들어온 거거든요. 네. 근데 누가 보더라도 오세훈은 작년에 어찌됐든 삼성역의 GTX 순살 네네네. GTX 사건에서 보듯이 네.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책임을 소홀히 한 거거든요. 그렇죠. 예를 들어서 보고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슈부터 그리고 그것을 알고 나서 네. 현장에 갔냐 안 갔냐. 근데 토론회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. 내가 현장에 간들 뭐가 달라지느냐. 네. 이거야말로 너무 웃긴 얘기죠. 그러면 서소문은 왜 갔습니까? 네. 예를 들어서 서소문은 몇 번씩 갔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예방 행정이라는 걸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발언이에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. 음주운전하거나 식당에 위생 감독을 하거나 네. 이것이 뭔가를 예방하기 위한 거잖아요. 그렇죠. 사건이 일어나야 처벌받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습니다. 예를 들면 음주운전이 사고가 나야 음주운전을 처벌하나요? 네. 그렇지 않잖아요. 그렇죠. 그 사고를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방해서 먼저 그 사람에게 페널티를 주는 거잖아요. 식당의 위생 감독도 똑같잖아요. 그렇죠. 식중독이 일어나야 식당을 이렇게 처벌할 수 있나요? 그렇지 않잖아요. 그렇습니다. 가서 네. 문제가 일으킬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네. 처벌하는 거잖아요. 그게 행정이잖아요. 맞습니다. 그 적극 행정을 해야죠. 해잖아요. 그래서 시민의 안전과 그다음에 위생 점검을 통해서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우리 그 행정의 역할을 하라는 거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런데 사고도 안 났는데 뭐가 문제냐? 그렇잖아요. 사고도 안 났는데 뭐가 문제냐?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. 예. 그리고 내가 현장에 간들 뭐가 달라지느냐?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. 당신이 서울시장 5선을 한들 뭐가 달라질 수 있냐? 그런 질문도 그런 질문도 가능하고. 예. 그리고 마치 처음 하는 시장처럼 얘기하잖아요. 지금 뭐 나는 이제 국무회의 열심히 들어가서 네, 그동안 대통령이 왜 할 안 만하겠다. 갔어요? 그동안 56번. 56번의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54번을 결석했다잖아요. 그렇죠. 그래놓고 그동안 아무것도 안 했으면서 이제 하겠다? 예. 저는 분명히 지금의 말을 과거의 행위로 입증하지 못한 했다는 말로 하겠다는 말을 증거하지 못한 말은 거짓말이다.
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MBC가 그 마련한 데이터 센터인데요. 4월 중순 이후에는 그래프를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4월 중순 이후에는 이제 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하고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 간의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. 그 원고에도 있는데요. 네. 그걸 보시면 그 왜 이렇게 갑자기 그 차이가 확 줄어드는 건지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됩니까?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4월 중순에 특별하게 이렇게 격차가 확 줄어든 이유가 뭘까? 4월 중순 이후가 되면은 네. 사실은 국민의힘이 이제 후보를 결정하게 되는 시기가 되고요. 오세훈 후보가 이렇게 저조했던 거는 사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번 그 지방선거까지는 아무래도 내란 프레임의 영향이 일부 있고, 네네. 예, 게다가 그 프레임의 영향을 국민의힘이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.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좀 메시지도 내고 그렇죠. 네. 사과가 필요하면 사과, 음. 또 뭐 어떤 뭐 당명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도 발빠르게 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과정에서 오세훈 후보가 중앙당 그 선관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한 게 2월 말입니다. 네.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 설 연휴 직후거든요. 그래서 그걸 2번 정도 그 국민의힘 중앙당 선관위에 경선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막 그랬었어요. 그런데 2월 되고 3월 넘어가면서 들어갔어요.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좀 유야무야 된 거죠. 그렇구나. 그러면서 뭐 중도 확장 선관 뭐 선대 보니까 이렇게 가자 뭐 이런 식으로의 제안이 있었긴 했는데 네. 사실은 만약에 그때 만약에 여론조사에서 무소속 오세훈이 국민의힘 오세훈보다 지도가 더 나오더라. 이런 거라도 한번 떴으면 국민의힘이 큰 충격을 받고 굉장히 내부적으로 좀 뭐랄까 혁신의 바람이 좀 불었을 수가 있겠죠. 네네.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오세훈발 어떤 그 국민의힘의 리더십 재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유야무야 됐어요. 그러면서 3월 가면서 네. 보시면은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. 벌어지게 되고 그랬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4월 되면 약간 좀 다른 게 민주당은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좋다고 하니 이게 호남에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경선이 본선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민주당은 경선이 지나면 약간 좀 이 긴장이 네. 이렇게 이완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국힘은 이게 후보가 새롭게 막 곳곳에 등장하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특히 영남권이 그랬는데요. 네. 후보가 등장하니까 내부 컨벤션을 그 동력 삼아서 좀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그 이제 그 전재수하고 맞붙는 그 박형준 같은 경우에 네네. 그때의 5점 이내로 들어갔다 뭐 이렇게 되기도 했습니다. 네. 서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당 지도부, 네. 당 지도부보다는 후보 얼굴을 더 많이 보게 되면서 갖는 효과가 있죠. 그리고 이제 반대편으로 민주당 후보들은 이때부터 4월부터 5월까지 또 6월 지금까지 왔는데요. 미담 사례가 없어요. 아, 미담 사례가 없네. 네. 아. 계속해서 예. 각종 후보들의 그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. 그렇죠. 그런데 이 의혹 제기가 아니 그거 아닙니다 하고 빨리 털어야 되는데 네. 그게 잘 안 됐던 것도 있어요. 또는 그 의혹에 이런 게 있습니다. 그 충성심이 아주 강한 네. 그런 어떤 지지자들인 경우에는 그 조금 달리 평가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중도 성향이 있는 분들은 네. 사실 의혹 제기가 있으면 약간 빠져요. 약간 선택을 하고 있다가도 잠깐만 하고 뒤로 살짝 빠져요. 그러면 여론조사 응답 적극성이라든지 투표 적극성이 좀 떨어집니다. 네네. 그 투표 적극성까지는 잃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론조사는 응답 적극성이 좀 빠집니다. 그래서 ARS에서 전반적으로 네. 민주당 후보보다는 국민의힘 후보가 좀 강해지는 양상을 보일 때가 네. 바로 그거예요. 의혹 제기가 너무 쌓입니다. 어. 그 의혹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봐야 됩니다. 예. 그런 어떤 조금 중도 진보 내지는 중도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러면 그 저거 뭡니까 공소 취소와 관련돼서는 그거와 관련해서는 그걸로 특검을 하는 거는 이상하지만 내용 자체는 그렇지만 그 검찰도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옹호가 가능해요. 네. 옹호 가능 이슈이냐 옹호 불가 이슈냐 아. 가령 뭐 성비위가 있다든가 뭐 이런 어떤 그 갑질 의혹이 있다든가 네네네네. 이런 것들은 의혹이 그 의혹이 제기됐을 때 예. 두둔이 안 돼요. 음. 그러니까
옹호 불가 이슈예요. 옹호 불가 이슈다. 예, 그러면 그런 얘기가 각종 언론에서 나오고 주변에서 뭐 밥을 먹는데 얘기한다거나 하면 그냥 침묵으로 쫙 빠져버립니다. 그런 게 너무 많이 터졌어요 지금. 그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. 4월 넘어가면서 지금 그 프레임을 정교화하는 작업에 실패했다. 민주당이 예. 프레임을 그러면 프레임 전환이 예. 사실 내란 프레임이 저변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선거가 된다 하더라도 투표소 들어갈 때까지 그게 계속해서 텐션을 계속 유지해 줄 수 있느냐? 이게 아니라면 네. 플랜 B, 뭐 플랜 C 네. 뭐가 있어야 돼요. 새로운 카드가. 새로운 카드가. 네, 새로운. 그런데 이거를 마련했나? 지금 한번 생각해 봐야 선거 돼요.